그동안 베트남에서 다른 한국 대기업들과 함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베트남에게 엄청난 이득을 주었던 KT마저 결국 철수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KT가 최근 베트남에서 진행했던 렌터카 사업을 철수하며 KT 베트남 법인 또한 함께 철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인 매각으로 KT는 베트남과 완전히 이별하는 상황이 되면서 그동안 KT가 베트남 정부와 함께 진행했던 수많은 사업들 또한 무기한 보류되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KT의 베트남 사업 철수가 베트남 현재에 큰 충격을 주며 언론에서 일면을 장식하는 구설수로 떠올랐는데요. 무엇보다 KT의 철수로 베트남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은 현재 KT가 베트남 정부의 지원을 받아 3년 전부터 진행 중이었던 베트남의 원격 의료 사업이 이번 철수 절차에 큰 영향을 받아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의료 체계는 현재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과거에도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했으나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것이 더욱더 심화되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베트남의 병원비가 일반 시민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비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여행에서 맹장에 걸린 한 유튜버는 수술을 하기 위해 베트남 현지 병원을 찾았으나 수술비로 500만원을 요구하여 큰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으며 이는 월 30만원 정도 월급을 받는 베트남 현지 근로자에 빗댄다면 맹장 수술비로만 약 2년치 월급이 날아가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병원 인력까지 크게 줄어 의사에게 뒷돈까지 건네줘야 간신히 진료를 볼 수 있는 의료 붕괴의 상황인데요. 베트남 정부는 이와 같이 높은 병원비와 부족한 인력을 줄이기 위해 3년 전부터 KT와 함께 원격 의료 사업을 구축 중에 있었습니다. KT 또한 베트남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하노이 의대와 함께 AI 기술을 이용한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개발하며 큰 의욕을 보였고 베트남 정부는 KT에게 베트남의 모든 의료 데이터를 넘겨주며 KT와의 협력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섬나라가 많은 동남아시아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의료 수준을 갖추게 되며 이로 인해 당분간 의료 붕괴 걱정은 한시름 놓아도 될 것이었죠. 하지만 KT가 베트남 사업 철수를 단행하며 이 원격 의료 사업도 결국 무산되었고 베트남 정부의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 정부는 큰 분노를 나타냈는데요. KT가 원격 의료 시스템 구축을 핑계로 자국 내 모든 의료 기술 정보를 공유받으며 데이터를 쌓아갈 동안 결국 원격 의료 사업은 진행도 못하고 무산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민감한 의료 정보만 빼앗기고 팽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반대로 KT는 코로나로 인해 이 의료 사업이 지연되며 베트남의 의료 정보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두 습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더욱 손쉽게 원격 의료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KT는 철수 소식을 언론에 공개하자마자 곧바로 인도에서 원격 의료 플랫폼 메디닥을 선보이겠다고 밝혀 사실상 베트남 정부의 지원과 의료 기술만 흡수한 것은 기정사실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한편 베트남 네티즌들은 이러한 한국 KT의 행보에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중국이랑 다를 게 뭐냐며 매우 큰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베트남인은 KT를 믿고 베트남 헬스케어 산업에 큰 투자를 했는데 KT가 사업을 백지화시키며 수십억을 날렸다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KT를 비판하는 것을 보니 이번 KT의 베트남 사업 철수가 매우 나이스한 타이밍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KT의 사업 철수로 인해 베트남 내에서 한국 기업들을 향한 혐한 분위기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하노이 공항에서 베트남으로 출장 온 한국 기업가를 택시 기사가 폭행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는 베트남에서의 출장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 공항을 찾았고 근처에서 택시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지 한국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면서 가던 중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 기사는 갑작스럽게 한국인이냐고 대뜸 물어봤는데요. 이에 한국인이라고 대답하자 한국인은 요금이 더 붙는다고 말하며 한화 3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한인 사업가는 그 금액을 낼 수 없다고 말하고 택시기사가 언성을 높이며 협박하자 그는 곧장 하노이 대사관에 연락을 걸었는데요. 그러자 택시기사는 그에게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며 위해를 가했고 다행히도 근처에서 사업가를 기다리던 거래처 직원이 뛰어와 그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곧장 시동을 걸어 사라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베트남에서 택시기사가 한국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일은 되게 많았으나 이번처럼 한국인을 대놓고 겨냥하며 폭력까지 휘두른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인데요. 이에 베트남 한국 대사관은 베트남 정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였고 베트남을 여행하는 한국 관광객들에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여행 경보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는 현재 하노이 경찰 당국이 공개 수배에 체포되었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죠. 이처럼 베트남은
베트남은 현재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해 굉장히 아비규환인 상황입니다. 국가가 망하기 직전 시민들의 극도의 불안감으로 치안이 매우 위험해지는 것을 본다면 베트남은 현재 크게 무너져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조속히 철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국민투버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